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는 이 효과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효과들에 대한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활용 과정에서 이것들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중급 과정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그때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효과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효과, 오디오 전환, 자, 오디오에 대해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자, 요것들은 우리가 중급 과정에서 한번 다뤄보고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은 아마 비디오 효과와 비디오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디오 효과는 색상을 바꾼다. 색깔, 장면의 색을 바꾼다 라는 것이고요. 비디오 전환은 장면과 장면이 전환될 때, 바뀔 때 자, 효과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즉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직접 하나 몇 가지 샘플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효과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죠. 사실 이것들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 효과 기능이 무엇인지만을 좀 아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는 색상을 바꾼다고 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컬러로 찍은 장면들을 흑백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지 제어에 들어가 보시면 흑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효과를 클릭해서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자, 이렇게 영상 클립 쪽에다가 놓아두면요. 자, 오른쪽 모니터링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흑백 색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흑백이라는 이 효과를 가지고 하나로 예시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외에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중급 고급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 일단은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비디오 전환은 장면과 장면, 즉 자, 지금 여기서 장면이 바뀌었죠. 이 장면과 장면이 바뀌는 것은 클립과 클립이 나눠져 있는 이 경계선에서 장면이 바뀔 때 어떠한 이펙트를 주는 것인데요. 가장 우리가 많이 주는 이펙트는 자, 디졸브가 되겠죠. 자, 디졸브는 앞 장면과 뒷 장면이 서로 겹치면서 오버랩되면서 보여주는 것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쓰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차 디졸브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얘를 끌어다가 자, 이렇게 장면과 장면에 대한 트랜지션은 잠시만요.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를 확대 우리 아까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확대를 한다 그랬죠? 자,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다가 놓고요. 자, 교차 디졸브를 끌어다가 놓게 되면요. 자, 영상에서는 이렇게 장면과 장면 사이에 효과가 녹는 게 보입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네. 클립을 해서 트랙을 확장시켰고요. 제가 조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교차 디졸브에서 앞 클립, 뒷 클립 사이에 자, 트랜지션, 장면 전환에 대한 효과가 교차 디졸브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장면과 뒷장면이 지금 빠르게 전환이 됐는데요. 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확인이 안 되시겠다고요? 제가 그러면 자, 이렇게 가면서 한번 볼게요. 스킵해 보면서 뒷장면과 앞장면이 이렇게 교차됩니다. 자, 효과의 영역을 좀 더 넓혀주고 싶다 그러면 교차 디졸브의 트랜지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의 끝부분을 대고 늘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역만큼 디졸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교차 디졸브 효과를 줬는데 난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수정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시면 효과는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페이드 인아웃이라고 해서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는 효과입니다.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효과인데요. 시간의 흐름의 경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을 많이 쓰는데 자, 검정으로 물들이기라는 트랜지션입니다.
자, 얘를 끌어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화면이 점점 어두워졌다, 점점 밝아졌다.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다시 클릭해서 그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점점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지는 fade in, fade out, fade in 이런 형식으로 장면 전환에 대한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트랜지션, 비디오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인지,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들 정도만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자, 우리 영상 편집, 순서 편집도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자막도 넣었고, 그 다음에 자, 프로젝트에서 음악도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음악의 볼륨도 조절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이 다 완료가 됐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은 동영상 파일이 아니죠. 자, 여기에 있는 영상을 우리는 동영상으로 인코딩은 뭐냐면, 자, 동영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 압축을 해줘가지고 용량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자, 용량을 줄여주다 보면은 하나의 손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화질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인코딩 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코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코딩 할 때 좋은 코덱이라는 것은 용량은 많이 줄여주는 대신에 화질의 손상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코덱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만들어진 최종적인 우리 편집 완성본을 인코딩, 압축을 해가지고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내야지만 이 파일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사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내는 인코딩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자, 이제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방법은 파일, 우리가 소스를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 버튼을 눌렀었죠. 자, 반대로 간다 그러면 아래쪽에 두 칸 내려가 보면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내보내기에다 마우스를 대시면 오른쪽으로 창이 하나 더 열리게 되고요. 그 창에서 미디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내보내기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설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복잡한 거 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딱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 위쪽에 보시면은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뭐냐, 내가 어떤 코덱을 활용해서 이 동영상을 압축할 것이냐. 왜냐, 그냥 날 것으로 RAW로 내보내게 되면 용량이 매우 커서, 용량이 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나 유튜브나 이런 데다 업로드할 때 용량 제한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줄이되 화질 손상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딩이라는 압축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필요한 기술이 코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코덱을 할 것이냐? 제가 이 수많은 코덱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코덱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H264라는 코덱인데요. 자, 우리가 갤럭시나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경우에 동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확장자명이 mp4라는 파일 뒤에 확장자명이 붙게 되는데요. 자, mp4 파일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코덱입니다. 즉 가성비가 좋다는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 화질의 손상은 적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용량은 많이 축소해가지고 줄여준다는 거죠. 자, 이런 mp4 파일로 추출해내는 코덱은 바로 H264라는 코덱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H264 코덱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 사전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화면의 해상도, 즉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720, 480 이거는 크기겠죠. 저희가 1920, 1080이 풀 HD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많은 것들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찍은 사진, 영상 그 포맷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맨 상단 위에 있는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이라고 합니다. 자, 높은 비트 전송률은 낮은 비트나 중간 비트 전송률과 무슨 차이가 있냐? 화질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용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스 일치 1920, 1080으로 해상도로 촬영한 영상이라면 동일한 소스로 해가지고 고화질로 뽑아내겠다. 그래서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설정된 영상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라고 결정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폴더를 저장해 주는 것이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출력 이름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저는 바탕화면에 네, 분포 미디어 센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죠. 자, 그다음에 파일 이름 쪽에다가 프리미어 교육 실습 기초라는 파일명으로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파일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덱, 그 다음에 해상도, 그 다음에 저장되는 위치와 파일명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내보내기 버튼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을 하고요. 인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코딩하는 시간은 클립이 영상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펙트 효과를 많이 적용할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아울러 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도 인코딩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코딩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 타임라인에 있는 우리가 편집한 영상 클립들이 하나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폴더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들어 놨던 군포 영상 미디어 센터 폴더고요. 자, 여기 보면 프리미어 교육 실습 기초라고 해서 동영상 파일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타임라인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쭉쭉쭉 보게 되면요. 네, 음악 저희가 넣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막 넣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흑백으로 트랜지션 해가지고 나온 것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비주얼부 해가지고 효과 이펙트도 간단하게 적용된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 활용 기초 활용 방법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설명드릴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편집을 좀 편리하게 하고 좀 손쉽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오늘 설명해 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서 직접 내가 편집을 해보는 연습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우리가 찍은 영상을 가지고 한번 직접 실습을 하면서 프리미어를 손에 익히게 만드는 시간들,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포시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리미어 편집 기초 활용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